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인문학 현정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상을 브이로그로 나누어 볼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21년이 되고 나서 처음 갔던 음악회예요. 저는 정기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다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는 자주 못 가고 있지만 이번 3월에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리사이틀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슈만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특집으로 피아노 연주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피아노 연주만 듣는 연주회는 처음이라서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작곡가가 슈만이기도 했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한 명의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기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을 받았고, 연주의 마지막 공연에서 정말 압도적인 클로징을 봤는데, 저는 그 마지막 엔딩이 또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연주보다 좀 감명이 깊어서 따로 이제 영상을 찾아봤는데, 백건우 씨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제가 놀랐던 점이 약간 이런 문화예술에 소외된 지역에 많이 가서 연주하신다는 것을 듣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감명 깊게 봤던 것은 그 어촌에 있는 바다가 있는 마을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야외에서 하신 거를 봤는데 그 야외 연주회가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무대였어요. 근데 바닷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소박하게 피아노를 치시는데 그 무대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죽여서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소외되어 있는 곳에 가서 예술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멋진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증이 일어났었던 분입니다. 네, 이번에 그 슈만이 주제였는데, 이 슈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제가 슈만과 클라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도 했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슈만에 대한 찬사가 있었고, 또 이번 연주회에서 팜플렛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베르트 슈만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유명했던 어린이의 전경, 그리고 유령 변주곡을 포함해서 굉장히 좋았던 연주가 많아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즐겁게 다녀왔던 피아노 연주회였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요즘 거의 보내고 있는 일상인데요. 요즘에 철학 공부와 세계사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노트 필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머리가 많이 쓰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간식도 틈틈이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지 않을 때는 주로 거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 외우는 것 같아요. 어, 이 사진은 그 아는 친한 강사님이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공동 작업을 했던 날인데요. 같이 나란히 책상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가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기념으로 KBS에서 미리사 운명의 개척자라는 다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미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의 덕성여고와 덕성여대의 전신이었던 학교를 이제 독립운동 하시면서 만드셨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은 19살에 이제 미혼모이자 이제 이혼녀였는데
사실 그 1910년대에는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가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결단을 내려서 중국과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먼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당시의 조선 여자들에 대한 이 운동을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의복을 물들여서 빨래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자라고 가르치시고 조선 여자들이 공부를 해야 네, 독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조선시대, 이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의 여성 교육을 이끈 선구자셨는데요. 보는 내내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저렇게 건강이 나빠지고, 막, 시력을 이제 잃고 있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공부를 놓지 않으셨고, 굉장히 힘들게 유학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열정과 의지가 좀 저를 많이 반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 때 시작됐던 여성 교육의 운동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여성 교육자로서 많이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KBS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여성들과 삶,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교육자의 선구자였던 차미리사의 일대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그 10회 과정으로 네, 그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었던 이제 10회차 수업에서 지정 도서가 바로 헤르만 헤세가 쓴 황야의 일이라는 책이었고, 이 책이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한 예술가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깔보는 그 황야의 일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굉장히 좀 마음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책을 읽었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헤르만 헤세의 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해야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시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얽혀져 있던 국제 그런 정세나 그런 나라별의 관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고전 문학을 잘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강의할 때는 네, 그런 당시의 배경이나 그런 흐름들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옥상이 있는데 이 옥상에 올라가서 또 책을 펼쳐보니까 또 나름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독서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보면은 이 번역가가 김누리 교수님이었는데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던, 네, 최근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셨던 김누리 교수님이 이 책의 번역가여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학량 1위를 읽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좀 책 읽을 때 밑줄도 많이 긋고 연필도 좀 책에 많이 동그라미도 치는 편이고 그래서 연필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플래그도 많이 붙여서 막 책마다 어떤 책은 저 스티커 플래그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좀 깨끗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강의 준비할 때는 책을 조금 더 험하게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황야의 일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하리 할러의 수기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도입이 되는데, 이 부제가 바로 미친 사람만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순간부터,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읽다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황여일이 재미있고요. 헤르만 헤세 책 전권을 한번 봄에 정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데미안부터 뭐 수레바퀴 아래서 이렇게 뭐 시타르타, 황야의 일위까지 쭉 한번 전부 다 읽어보시면 이 헤르만 헤세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황야의 일이라고 하는 책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자서전이다라고 말하는 헤르만 헤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헤르만 헤세의 모습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과 함께 왕가희 감독 영화가 4K로 리마스터링이 되어서 이 극장에서 왕가희 특별전을 보고 왔습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준경상님 그리고 화양연화, 동사소독,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모두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성공한 영화는 바로 해피투게더만 극장에서 보고 왔고요. 영화가 처음에는 좀 그 준경상님 같은 느낌이 없어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해피투게더가 굉장한 사랑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공들에게 굉장히 담배가 중요한 씬이 있는데 이 떠나가는 연인에게 불안함을 느끼고 말로는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주인공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하는데 담배를 왕창 사와서 자신의 연인이 담배를 사러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좀 그게 영화를 보고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퀴어 영화 중에서는 이 왕가희 감독의 시선이 담긴 그리고 이 연인들의 굉장히 섬세한 감정들을 잘 다룬 영화인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네, 상도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리마스터링이 다시 좀 사이트나 영화 채널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쭉 보고 싶어요. 저는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서는 준경상님을 제일 좋아하고, 준경상님을 이제 철학으로도 강의를 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처음에 봤던 그 준경상님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런 영화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3월 달에 굉장히 저에게 큰 울림을 줬던 왕가희 감독의 영화 해피투게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회기 동안 문학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갔는데 이제 함께 듣는 선생님들과 함께 뒤풀이를 가서 이제 먹은 와플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와플과 스콘 맛집이었는데 딸기랑 바나나랑 이 빵에 찍어 먹는 크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곳에서 굉장한 이 스콘 맛집을 찾았다라는 성과를 올린 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월부터 좀,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강의 다니면서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이번 2월에 이사를 마치고 나서 좀 몸이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한의원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제가 굉장히 이 한의학적으로 아픈 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을 처방받고, 한약을 20일 정도 먹었습니다. 좀 위와 장이 안 좋은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20일 동안 거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와 나물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은 좀 불안하고 힘들면 몸이 먼저 알아채는구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거를 좀 이번에 알게 되어서, 좀 일주일에 한 번은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만들라는 한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잘 따르려고 했고요. 또 이번에 한의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했더니 잠도 잘 자게 되고 소화도 잘 되게 되고 혈색이 다 돌아와서 앞으로는 좀 이런 생활 습관을 계속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방받았던 게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는 기름진 거, 단 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였고요. 밀가루는 당연히 안 돼서 굉장히 밀가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6시에 저녁을 먹고 나면은 과식을 하지 말라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좀 몸을 바꾸는데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컸었고 세 번째는 운동하기 처방을 받아서 일주일에 4일 동안 꾸준히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약을 같이 먹으니까 또 몸이 많이 건강해졌고 12시 전에 자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알람을 맞춰 놓고 잠을 자니까 좀 그런 불규칙한 습관이 많이 사라져서 그게 굉장히 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일하다 갑자기 작업이 잘 되면 밤을 새기도 하고 아침에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제 몸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규칙적인 습관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했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밥을 제때 먹지 않는 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지키면서 밥을 규칙적으로 먹고 이동이나 강의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틈틈이 간식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제대로 된 수면,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밥을 먹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한 달이라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좀 열심히 지켜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네,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정해진 기간에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편하게 네, 강의를 하고 왔고요. 신규 직원분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였는데 일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받고 또 진솔한 마음속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예, 강의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장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호수도 있고, 그래서 호수길도 걷고, 이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도 마시면서 오늘 했던 강의를 한번 복기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잘했고, 또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은 사실 제 집에서만 비대면 강의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출강을 가서 강의를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이 사진상으로도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건강해진 얼굴입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좀 지쳤던 날이었는데 좀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네, 노란색 셔츠를 입고 오랜만에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외출했던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선물 받은 스콘인데 이제 아침 대용으로 먹으라고 주셔서 스콘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약을 다 먹고 이제 한 3일 뒤에 꺼내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덜 달기도 하고 뽕잎가루를 넣으셔서 좀 건강한 스콘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차와 함께 아침에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소설로 읽는 철학, 소피의 세계랑 그리고 서양 철학사를 병행해서 함께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주말에 친한 강사님과 함께 온라인 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막 독서 노트를 급하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쓰고 바로 30분 뒤에 모임을 했었는데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좋았던 글귀를 공유하고 이 책에서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비대면 독서 모임을 할 때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리하면서 찍은 제 방에 있는 책장이에요. 그래서 시계와 함께 이제 책장에 책들이 있는데, 네, 이 세계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책이 있고요. 서양 철학사와 제가 소피의 세계로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전 영문학, 그리고 프랑스 문학, 그리고 뭐 러시아 문학 같은 문학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쓴 책도 있고, 네, 줄리안 반스 책도 있어요. 줄리안 반스 책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그 문학을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책들로 어떻게 내 것으로 지식을 흡수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겨울과 지금 봄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영화 리뷰를 보면서 다시 보게 됐던 그 영화
연애소설입니다. 고 이은주 배우님과 손예진 배우님이 나왔는데, 제가 2017년에 개봉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불러줘, 나도 너의 이름으로 부를게 라고 했던 Call Me by Your Name을 이 연애소설에서 두 배우가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도 서로를 이름 바꿔서 불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Call Me by Your Name 영화도 떠오르고 이 연애소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부를 했어요. 또 하루에 제가 1시간 반, 2시간씩은 계속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정진우의 철학교실이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뭐 제가 절대로 홍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분 영상을 보면서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이론을 그래도 굉장히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요즘 이분과 함께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책은 제가 최근에 스터디만 하는 직장인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직장인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는데, 이제 카페에 가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각자 정해진 2시간 동안 책 읽고 필기하고 자격증 따는 사람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이 소피의 세계로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시간 동안 읽었던 부분이 이제 종교의 탄생과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탄생부터 해서 자연 철학으로 넘어오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기까지 이야기였는데 이 플라톤 이전까지의 자연 철학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소피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또 재미있는 게 이 주인공이 14살 소녀입니다. 그래서 14살 소녀에게 알려주는 철학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학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게 봤고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인증샷을 남겨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에 다녀왔던 벚꽃 사진인데요. 네, 대전은 지난주부터 꽃들이 많이 피어나서 이번 주에 꽃을 잠깐 보러 갔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와 벚꽃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꽃놀이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카카오 프렌즈 샵에 가서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한 물건들인데, 네,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제 카드 지갑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제 목걸이 카드 지갑과 그리고 이 마스크 줄,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샀는데 다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저 리틀 무지로 모나미 펜이 나왔는데 이거를 만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선물 받은 2명이 모두 좋아해져서 굉장히 뿌듯한 네, 선물이었어요. 네, 그리고 잠깐 서울에 가서 전시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덕수궁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문학이 미술을 만났을 때 전시를 보고 왔는데 이제 1920년대 파리에서도 굉장히 예술가들이 이제 이때 예술이 확 꽃을 피웠던 시기였는데요. 네, 저희는 일제강점기이긴 했지만 이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와 화가들을 이제 모아서 소개해주는 전시였어요. 저희에게 익숙한 뭐 이상, 뭐 박태준, 화가로는 뭐 김한기, 청경자, 이중섭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했던 그 시대의 많은 화가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네, 이상과 절친했던 구본웅 화가의 관계도 잘 보여줘서 굉장히 저는 재밌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전시를 보러 가신다면은 이 덕수궁 미술관에서 문학이 미술을 만났을 때를 보고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서 환기미술관까지도 함께 보고 오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환기미술관이랑 윤동주 문학관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수궁 미술관 찍고 윤동주 문학관 갔다가 환기미술관까지 이렇게 코스 3개를 돌면은 굉장히 즐거운 네, 이 문화예술 기행을 서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환기미술관은 못 갔는데 올해 꼭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이 전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전시회를 1시간 정도 보고 나와서 덕수궁 산책을 했는데 이렇게 큰 벚꽃나무가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덕수궁에 굉장히 예쁜 봄 꽃들이 많아서 개나리도 보고 네, 벚꽃도 보고 네, 붉은 목련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동길을 걸었는데 정동에 이렇게 상징들을 다 바닥에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걷다가 바닥을 봤는데 이게 있어서 인증샷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걷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대전에도 좀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마스코트들로 길에 뭔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덕수궁 쪽에 있는 맛집에 가서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고 오랜만에 만난 강사님과 또 폭풍 수다를 떨면서 그동안의 근황 이야기를 했어요. 이 레스토랑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막 제가 여기 덕수궁 쪽을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다가 제가 7, 8년 전에 찍었던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아직까지 너무 건재하게 있고 여기가 약간 그 정원식 레스토랑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는 분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내 친구를 만나서 어, 질문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2시간을 했어요. 서로 카드 3개씩 해서 총 6개의 질문을 서로가 문답을 했는데 2시간이 걸릴 정도로 내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할 수 있고, 이거는 강의 갈 때 제가 주로 썼던 이제 교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있던 질문 카드는 잘 안 보이는데 친구가 뽑았던 거는 첫 번째,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이별을 구하고 싶은가요? 였고요. 두 번째,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마음속 꿈과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뉴스를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이별을 구하고 싶냐고 했을 때 저는 뭐 가족과 지인, 친구들은 당연한 거라고 했고 저는 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던 나와 잘 이별하고 싶다, 잘 헤어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마음속 꿈과 소망은 제가 사실은 3년 전부터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좀 종이가 아깝지 않고 좀 제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책을 내서 서점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는 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그 친구에게 말을 털어놓으면서도 좀 스스로 올해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였던 이 3대 뉴스, 제 인생의 3대 뉴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대학교를 갈 때 원래 전문대를 갈 뻔했는데 전문대 가지 않고 일반 4년제 과에 와서 지금 전공하고 있는 사회학과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된 게 첫 번째 인생의 선택이라고 했고요. 네, 두 번째 선택은 제가 30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네, 그리고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준 책을 읽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3대 뉴스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영화인문학 강사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지금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3가지의 선택 모두가 사실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의 인생에서 이 세 가지를 꼽는데 좀 저의 10대, 20대, 30대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또 나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3대 뉴스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이런 알찬 대화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친구가 이 카드를 또 탐낼 만큼 또 너무 잘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눠줘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마지막 근황입니다. 제가 이제 생일이 1월이었는데 그때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방향제를 이번 주에 게시했어요. 거의 2달 만에 한 건데 이 작은 피규어가 뭐라고 운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차를 해서 차가 정지했을 때 이 방향제를 꽂기만 했는데 좋은 냄새와 함께 이 귀여운 캐릭터가 또 저를 보고 웃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운전할 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자주 웃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저희 일상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강사님은 강의가 없으면 뭐 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되기를 바라고 수강생 분들도 물어보세요. 인문학 강사가 되면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인문학 강사는 보통 세 가지의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책 읽고 강의안 만들기, 두 번째는 운동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 및 영업을 계속하기인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밥 제 시간에 먹고 저녁에 운동하고 자고 강의안 만들고 이거를 계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수기에는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운동하고 영업하고 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의 단조로움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일상 브이로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취미는 인문학,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제 일상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확인하면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인문학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